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차관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핸드폰이랑 카드 안 쓰는 국민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해킹 그리고 보안 관련된 질의는 국민의 매 순간 맞닿아 있는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과기정통부는 유일하게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합당한 보안 거버넌스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말씀드리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롯데카드 조자진 대표님. 네, 지난주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이번 롯데카드 해킹 관련 작업이 본인의 마지막 책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본인의 사임까지 포함한 인적 쇄신을 고려 중이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KT 김영섭 대표님, 롯데카드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직접 피해 금액이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포함한 인적 쇄신 하십니까? 조사 결과 끝나면 롯데카드 하신다잖아요. 설마 연임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연임 생각하시면 저는 이 지금 상태면 국가 재난 사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의식이 진짜 너무 큰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지 관리 부실부터 한번 들여다봅시다. 현장 방문했을 때 KT에서 제공하신 자료에서 뽑은 거예요. 지금 저 파이 차트에서 보여주는 그 기지국 중에서 4.3만 대에 대해서 전수검사하고 체계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바깥에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된 불법 그 펜토셀은 저 바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SKT 관리 방법을 들어보니 KT는 완전히 관리에서 손을 놓고 있었는데 관리 안 하고 있다는 소리는 KT 코어망은 자동문이에요. 해커들 보고 와서 가져가세요 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 다음 슬라이드요. 오늘 아침에서야 의원실로 KT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펜토셀을 2014년부터 4,000대의 5개 펜토셀 도입했어요. 근데 현재 KT가 관리하는 펜토셀 중 가장 오래된 장비는 2016년도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2014년부터 2년 동안 2015년까지 도입된 장비는 모두 회수됐습니까? 모두 회수되지는 않았다고. 그리고 저 답변을 보면 최근 5년간 3,000대의 장비는 망실됐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3,000대에 대한 전수 파악되고 있습니까? 망실은 회수 불가능한. 네, 그런 전수 상태를- 파악되고 있습니까? 3,000대. 3,000대는 제가 3,000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불법 펜토셀 4대 나왔는데요. 저는 저 3,000대도요. 결국 잠정적인 불법 펜토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 부실로 인한 예견된 사고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더 황당한 거는 책임 회피 부분이에요. KT가 한. T사의 침해 사고를 신고한 9월 8일, 그날 전자서명 인증 업무 준칙을 바꾸셨습니다. 배상 책임 조건에 충분한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취하하며 그렇지 않은 사유로 인해 이렇게 바꾸셨어요. 하필 신고하시면서 저는 이런 질문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왜 바꿨어요? 이렇게 왜 바꿨냐고요? 사고는 왜 났고 사고는 이미 나버렸고 피해 보상하기 그렇게 무서웠나? 이번에 개인정보도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후 피해 100% 보상 KT가 할 것인가? 입증 책임 또 이용자한테 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뭐 KT가 다 복구를 해주는 건가? 이런 등등등 질문들이 막 떠올랐어요. 사고 신고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불리한 거잖아요, 더 좁힌 거니까. 불리하게 약관부터 변경할 정신이 있었냐라고 묻고 싶고요. 이거 약관 변경 누가 최종 승인했습니까? 그거는 아마 그 시부문 본부장, 여기 지금 배설자로 나와 있는 본부장이 승인했을 지금 것 관리도 부실하고 이거 침해 신고하면 얍삽하게 배상 책임 이런 거 바꾸고 책임은 밑에 직원한테 다 미루시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 사태 끝나면 사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 피해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걸 보면 피해를 입은 어느 국민이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기기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IMEI에 나간 거 아까 차관님 말씀하셔서 저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그렇게 가벼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IMEI 이거 기기 아이디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유니크 키잖아요. 저는 단말기 식별번호 유출된 거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KT 대표님께서 아주 최악의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유출된 2만 명의 기기 변경 지원하시겠습니까?
기기 변경은 어쨌든 수사 결과 종합해가지고 기기 변경 지원 안 하시겠습니까? IMEI 나간 거? 결과를 보고 기기 아이디는 결과 보고요. 어느 세월에요. 이거 안 해주면 저 같으면 제 IMEI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동하겠죠. 그럼 위약금 문제 또 튀어나옵니다. 거기까지 가고 싶으세요? 이거 위약금 문제까지 가지 않으려면 기기 변경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차관님, 지금 보도에 따르면 개보위하고 국방부도 5년간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정보 유출 3만 8천 건 유출됐다고 해요.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은 전 국민 개인정보 다 털렸다고 가정을 하시고 그 보안 문제를 임하실 때 어떤 특정 파트만 유출이 됐기 때문에 뭐 복제폰이 될 가능성이 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전 국민 개인정보가 다 털렸다는 가정하에 결합돼서 문제가 생길 것까지 가정하고 지금 보안 사태를 임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렇게 통하는 때가 아니고 훨씬 더 심각하게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롯데카드 그 조자진 이사님? 대표 이사님? 네. 네. 시간이 좀 남아서 ISMS-P 인증을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ISMS-P하고 ISMS가 달라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이따가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조자진 대표님, 네, ISMS-P 인증 7월에 받으신 거죠? 올해 7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P가 들어갔다고 하면 개인정보까지 안전하게 다루는 보안 체계를 약속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보안 인증 제도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과정이라고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슬라이드 보시죠. 조금 전에 설명을 이제는 말로 이제 하셨는데 그걸 이제 도식화해서 그때 주셨던 자료를 좀 도식화했습니다.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온라인 결제 서버에 있는 웹라직 프로그램 48개 중에 하나가 보안 패치가 될 때 누락이 됐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웹셀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된 것이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하나가 누락이 돼서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는 뭐 패치를 해서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은 원래 해킹은 전체 시스템 보안 레벨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시스템의 보안 레벨이 올라가더라도 제일 낮은 곳이 있으면 전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관리는 그런 개념 하에 진행이 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7월 달에 ISMS-P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보안 인증 받은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대체 인증해주는 곳에서는 뭘 기준으로 평가한 건지 국민이 과연 국가의 인증 믿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저는 의문입니다. 기업에게는 면죄부가 되어가는 보안 인증 체계 이제는 현실 반영할 수 있도록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 그리고 대표님 제가 그 고객 보상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크게 첫 번째는 카드 알림 서비스 무료 제공, 두 번째는 차년도 연회비 면제, 세 번째는 최대 10개월치 무이자 서비스 제공인데 이것도 다 연말까지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카드 알림 서비스 월 얼마짜리 서비스죠? 55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50원이요. 차년도 연회비 보통은 한 2, 3만 원 정도 되겠죠? 고객 정보인데 너무 작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객 정보를 2, 3만 원 수준으로 생각한 건가? 이렇게밖에 인지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면밀히 지금 이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마음까지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CI, 즉 연계정보 이용 기간은 연계정보를 주민번호하고 분리해서 보관, 관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연계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CI 연계 정보 값은 주민번호 대신에 본인 확인을 위해서 암호화해서 사용하는 고유 값인데 주민번호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비식별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CI 값하고 주민번호 값이 같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궁금해서 여쭙는데 한 서버 안에 같이 있었나요? 네. 네. 이 그럼 부분- 같은 DB 안에 있었나요? 아니, 저희들은 DB가 해킹을 당한 건 아니고 네, 서버가 당했는데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CI와 주민번호를 별도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 정보통신 그 법 시행령 자체가 네. 27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정도 물론 네, 그게 그 부분은 제가 국감 때 따로 이제는 과기정통부에도 짚을 예정인데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봐도 그걸 같이 둔다는 것은 같은 서버에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보안 레벨에서는. 그래서 저는 KT가 관리 포함해서 총체적인 난국이라면은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기업으로서 보안 인식 자체가 정말 낮았다 말씀드리고 과기정통부는 키사하고 함께 제대로 된 보안 인증 체계 손을 보시라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쯤에서는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어도 해킹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김영석 대표님, KT가 기간통신 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진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입니다. 아까 관리부실 이야기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은 타사처럼 KT에서도 미사용 펜토셀에 대한 자동적인 차단 조치가 있을까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죠. 설치부터 인증 과정, 미사용 펜토셀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가 담긴 펜토셀 운영 매뉴얼을 달라고 KT에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매뉴얼에 의거해서 관리 중이래요. 매뉴얼을 달라고 했더니 매뉴얼에 의거해서 관리 중이다. 그래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져온 게 이거예요. 이건데 이게 뭐냐면은 댁내형 철거 표준 운영 매뉴얼을 가져왔어요. 그 안에 뭐 있는 줄 아세요? 필요용품, 전동 드릴, 전지가위, 절연장갑, 니퍼, 안전화, 절연장갑. 진짜 필요한 펜토셀 운영 매뉴얼은 어차피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수십만 대 장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운영 매뉴얼이 없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뭐 긴장감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고요. 이거는 대표 이하 임원급들의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저는 직원들이 불쌍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늑장 신고하고 피해 보상 조건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IMEI 유출되는 아까 전에 답을 못 하셨어요. IMEI 유출된 사람들에 대해서 기기 변경 하실 겁니까? 검토해서 검토요. IMEI 유출 대상에 대해서 기기 변경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수사 결과 보고 저희들이 제가 보기엔 이거 사실 제가 기기 변경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KT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 신뢰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하실 거면 저는 SKT 사태 때처럼 저는 위약금 면제 검토 과기정통부에 요청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보니까 설상가상 제가 되게 불안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KT는 위기관리센터 포함해서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나 유사시 재난시 사용될 국가지도통신망 같이 국가 주요 통신 인프라 사업도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는 김영석 대표는 사퇴 안 하면 국가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보안 인식으로는 큰일 나요. 대통령실 통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맡깁니까?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여야 할 것 없이 과방위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지금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다들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차관님, 요거는 제가 좀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소액결제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번에 KT 해킹 사건 관련해서 피해 일어난 걸 보면은 건당 평균 6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이걸 소액결제라고 부른다고요?
저는 이걸 정확한 이름 사실 이통사 과금 시스템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도 보니까 찾아보니까 저 KT입니다. 한도액이 100만 원이에요. 차관님 100만 원이 소액인가요? 소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고요. KT 대표님께는 60만 원이 소액입니까? 소액은 좀 소액으로 하기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커가 빼가면서 한도를 늘리면서까지 빼갔다고요. 이번 해킹 시나리오 중 한도 늘릴 때 사용자 동의 받고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KT 대표님? 사용자가 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 동의 받고 늘리게 돼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문제네요. 먼저 이거 관련돼서요, 차관님, 한도 규제 관련해서 규제할 수 있으면 규제한 과기정통부가 조금 고려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소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2통 3사 지금 계시죠, 아직. KT 포함해서 사용자가 한도에 대해 그리고 변경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UX 바꿔주세요. KT, SKT, LG U 플러스 저는 이거 변경 내용 의원실로 국감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남아서요. KT 대표님의 오전 질의를 보다가 많은 분들이 지금 제보를 주고 계세요. 그중에 좀 심각한 거 하나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원 의원님도 그러시고 여야 할 것 없이 KT 기업 문화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과기정통부 출신, 검사 출신 그런 낙하산 이슈 말고도요. 사실 기업 문화라는 게 사람이거든요. KT는 작년 10월 AICT로의 전환을 이유로 해서 저임금 자회사를 설립하고 기술직 인력들을 전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지금 제가 받은 제보에만 해도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6명이 사망합니다.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으며 자괴감이 들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몰렸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열심히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업무 분위기, 인력 구조 조정으로 인한 전문 인력 감소하고 경직된 사내 문화. 전 이것도 보안 사고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KT 대표님은 이번 해킹 문제 말고도 직원의 연이은 사망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퇴하시란 소리예요. KT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 근로감독 실시 그리고 책임자 처벌까지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김영석 대표는 버티기로 보이세요.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늘 보여주신 모습은 그러합니다. 근데 그렇게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리고 방통위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KT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롯데카드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이 해킹 사건 관련해서 지난번 SKT 때처럼 피싱 문자가 엄청 많이 와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 책임지고 단속하셔야 합니다. 이거 예산에도 반영해드렸잖아요. 방통위에서 이거 관리부실로 나타나면은 국감에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니까 이건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차관님 오늘 많이들 언급하셨듯이 얼마 전에 통신 3사 전수구 조사 과기부가 했죠. 그때 뭐라고 발표를 하셨냐면은 과기정통부 KT, LG U 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해킹 흔적 없어. 그리고 특이사항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거 보면서 면피용 발표라고 생각을 사실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기정통부가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KT, LG U 플러스도요. 그때 이런 식으로 퉁친 거 후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요. 과기정통부가 그때 이렇게 애매하게 발표했다가 최근에 KT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SKT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는 발견 안 되었던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는 굉장히 바보 같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SKT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는 이미 알려진 악성 코드가 돼버렸어요. 그죠? 악성 코드는 알려진 순간 아웃데이티드야. 옛날 버전이라고요. 그것만 검사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이상으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걸 고쳤어야 되고요.
검사 자체가 모자람이 있었다면 조사 방법을 고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정통부의 부실 조사가 지금 KT 사건을 대형 사고로 이끈 원인 중 하나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관리정통부에서도 시정 조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감 때 아마 다시 또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키사는요. 오늘 제가 보면서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응당 가져야 하는 전문성을 지금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방위 위원님들이 키사 원장님께 지금 보면은 깊은 전문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그 과기정통부가 유일하게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걸 사실 실질적으로 보안 함께 담당해야 할 곳이 기관이 키사잖아요. 전문성 언급한 제가 민망합니다. 전문성이 너무 없으셔서 너무 모르셔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 답변만 종합을 하면 오늘 들은 거를 축약을 하면 뭐냐면은 몰랐다, 파악 못했다, 원론적 발언 말고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었고요. 사관님, 과기정통부는 지금 현 상황의 키사 형태 그대로 두면 함께 보안 관련해서는 키사랑 함께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돌아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새로운 정부에서의 보안에 대한 의지는 완전히 새롭고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그걸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감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반적인 거버넌스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것과 함께 계획 좀 정리를 해서 의원실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정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